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2페이지 문제를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21페이지에 5번 문제 해설을 빠뜨려서 21페이지 5번부터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높이가 10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C 지점을 지날 때의 위치 에너지가 40줄이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C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정리해보면 A, B, C, D 위치, 그리고 여기를 위치 에너지, 여기를 운동 에너지라고 정리를 했을 때 C 지점을 지나는 위치 에너지가 40줄이라고 합니다. A는 10m 높이고요. C는 5m 높이입니다. 딱 절반의 위치이죠. 절반의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가 40줄이란 얘기는 아마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이것의 2배인 80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꼭대기에서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줄이었을 것이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C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0줄이 될 것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80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닿는 순간에 결국 꼭대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위치 에너지가 속력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80줄이 될 것이고요.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가 0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답은 같을 수밖에 없죠. 80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위치에서 A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한 80이라는 값, 즉 역학적 에너지는요. 꼭대기에서 80줄, 바닥에서도 80줄인 뿐만 아니라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과도 같고요. 바닥에서의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또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80줄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B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학적 에너지의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조금 더 풀어보자면 B 위치는 88m에 있기 때문에 A보다 2m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체 중에 10분의 8 정도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B는 64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둘의 차이인 16줄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로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D 위치도 반대인데요. D 위치는 현재 2m에 있기 때문에 전체 80줄에서 아마 10분의 2 정도의 양을 위치 에너지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약분을 해주자면 16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80에서 16을 뺀 나머지 64줄은 운동 에너지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A에서 B의 높이 차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 비율은 결국 높이가 결정합니다. 높이가 낮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위치 에너지도 낮아지기 때문에요. 처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에다가 현재 높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지금 B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 문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C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5번도 풀 수 있죠. D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16줄이고 위치 에너지가 64줄이기 때문에 반대죠. 미안해요. 위치 에너지가 16줄, 운동 에너지가 64줄이기 때문에 4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요. D 위치는요. 이미 8m 내려온 상태에서 2m 높이를 가지고 있는 위치죠. 따라서 물체가 내려오는 8m 동안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지게 될 것이고요. 2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8대 2, 즉 4대 1 이렇게 구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2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높이에서 질량이 5kg인 모형 비행기가 6m/s의 속력으로 날고 있습니다. 모형 비행기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만 갖거나 운동 에너지만 갖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는 조건을 주거나 또는 바닥에서 정지한 상태였다가 물체를 쏘아 올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높이와 속력을 모두 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자고 한다면 9.8에 질량을 곱한 값 그리고 높이를 곱해주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리고 속력의 제곱을 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값이 이 비행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주자면 98 곱하기 5니까 490줄일 것이고요. 얘는 약분을 해주자면 18 곱하기 5를 하면 되므로 90줄입니다. 따라서 580줄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비슷한데요. 2번의 경우에는 질량이 1kg인 야구공을 9.8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를 풀 때 항상 얘기했었죠, 여러분. 속력을 통해서 이 야구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꼭대기로 가면 모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야구공이 갖는 원래의 운동 에너지를 먼저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이때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자면 9.8은 한쪽에서 약분을 해주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9.8은 h라고 나오기 때문에 h는 4.9m라고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A 위치에서 이 물체가 가만히 놓았더니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후 B점을 7m/s의 속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해요. 물론 이 전 페이지에서 추가 문제 꼭대기에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아마도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후 계속해서 같은 속력을 가지고 운동을 할 겁니다.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생긴 빗면을 주고 물체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계속해서 보는 부분들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물체는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되고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등속 운동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가진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테니까요. 방해하는 힘이 없으니.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4 곱하기 h겠죠. 이것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의 제곱 대신 49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쪽을 약분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9.8 곱하기 h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49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49 곱하기 9.8분의 1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9.8은 49와 9.8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 9.8은요. 4.9에 곱하기 2를 한 값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줄게요. 4.9분의 1, 2분의 1로 나눈 상태로 보면 여기서는 이게 10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0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요. 2분의 5, h는 즉 2.5m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왜 굳이 이렇게 푸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옳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치만 과학에서의 특히 중요한 점은 9.8이나 49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물체가 A에서 B점으로 낙하를 할 때 A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120줄이고 B점에서 운동에너지는 267줄입니다. A점과 B점 사이의 높이 차이를 구하라. 운동에너지 차이를 주고 높이를 구하란 얘기는요, 여러분. 언제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란 소리입니다. 우선 A에서 B로 낙하하는 중에는 운동에너지가 여러분 증가하겠죠. 그러나 운동에너지는 증가하는 만큼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둘의 양은 같을 거예요. 왜?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정도를 찾아보면 운동에너지 양은 267에서 120을 한 양이기 때문에 147줄일 겁니다. 이것은 곧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도 같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자면 여기를 H1, 여기를 H2라고 하면 9.8 곱하기 3 곱하기 H1 빼기 9.8 곱하기 3 곱하기 H2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묶어주면 9.8 곱하기 3 H1 빼기 H2는 14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H1에서 H를 2 빼는 값이 H가 되기 때문에 9.8 곱하기 3 곱하기 H는 147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229.4 곱하기 H는 147이 나오고요. 지금 대강 계산을 해보자고 한다면 H는 29.4, 147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H의 값을 구해보자면 294분의 1470이고 얘를 약분해주면 5가 남겠네요. 그래서 H는 5m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 6,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이런 관에다가 속력 측정기를 달고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5, 6, 7번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따져봅시다. 이 물체가 쇠구슬이 떨어지게 되면서 A 지점에서의 속력을 알게 되고 B점에서의 속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높이를 측정하였고 속력도 측정했기 때문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O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3번, 디귿.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에 따른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요. 질량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건 알아낼 수가 없죠. 왜? 쇠구슬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질량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변화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위치 에너지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빠져야 됩니다.
6번을 볼게요. 이 실험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실험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번 쇠구슬은 정확히 0점에서 떨어뜨려야겠죠? 맞습니다.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속력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정확성을 높이려면 속력을 여러 번 재야 합니다. 4번 A점의 속력 측정기는 O점과 B점의 정확히 중간에 설치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실험 과정에서 어디에도 A가 정확히 중앙점에다 놔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뭘까요? 그냥 위치가 달라지면 그 위치마다 속력이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면 그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 속력이 변화할 때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지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X입니다. 5번은 맞죠? 쇠구슬이 관의 안쪽 벽에 닿게 되면요. 여기에 닿게 되면서 자기의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벽에 닿으면 안 됩니다. 7번 A점의 속력 측정기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실험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조금 더 위에 A점이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점에서의 속력은 커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겠죠. B점에서의 속력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A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작아질 거예요. 아니겠죠?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점에서 현재 높이보다 지금 나중에 높이가 더 올라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이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함으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페이지 문제들까지 모두 해설을 완료했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 안녕.